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기 쉬운 보험 정보로 여러분들의 인생 설계 함께하는 인생 설계 원픽 진행의 김혜연입니다. 우리가 정신적으로 피로하고 지칠 때 충동적인 선택을 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미래를 위한 선택은 충동적이면 안 되겠죠? 오늘 저희 방송과 함께 쉬엄쉬엄 휴식도 취하면서 또 미래를 위한 인생 대비책까지도 마련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인생 설계 원픽은요, 유튜브로도 시청이 가능합니다.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고 실시간으로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참고로 금일보험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도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인생 설계 원픽 본격적으로 출발해 볼 텐데요. 첫 번째 코너는 생생 라이프 팁 시간이죠. 오늘은 구중한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구중한 전문가님께서는요, 2022년 8월 보험 이슈라는 주제로 강의를 준비해 주셨다라고 하는데요. 8월의 보험 이슈, 최근에 농작물 피해라든지 침수차 피해라든지 화재 사고 등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중에서 과연 우리 전문가님이 뽑은 핵심 이슈는 어떤 게 있을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보험은 상품이다 보기 때문에 보험은 매달 상품이 새로 출시되는 경우도 있고 새로운 특약이 만들어지는 경우들도 있고요. 또 제도가 바뀌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8월에는 어떠한 상품이 출시됐고 또 어떠한 특약이 새로 만들어졌고 또 어떠한 제도가 변경이 됐는지 하나하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유사암의 한도가 축소됐습니다. 자, 저희가 생각하는 암 진단금 중에서는 모든 암을 다 보상해 주지는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암은 크게 두 분류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일반암, 두 번째로는 유사암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흔히 생각하는 암들을 그냥 일반적인 암, 일반암이라고 한다면 유사암은 갑상선암과 제자리암, 피부암, 경제성 종양을 유사암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원래대로라면 예전에는 암 진단금을 예를 들어 5천만 원을 가입을 하면 자연스럽게 유사암은 20%인 1,000만 원만 가입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었는데요. 요즘에는 이제 일반암 진단금을 5천만 원을 가입했었을 때 회사별로 2천만 원을 가입할 수 있는 최대 한도가 있는 회사도 있고 3천만 원까지 가입할 수 있는 회사도 있었고 또 특정 회사에서는 1:1 비율로 가입할 수 있는 회사들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암 진단금 5천만 원을 가입하면 유사암 진단금도 5천만 원을 가입을 할 수 있는 회사들도 있었던 거죠. 심지어는 몇 달 전부터는 일반암 진단금을 조금 가입하고 유사암 진단금을 일반암 진단금보다 많이 가입할 수 있는 회사들도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이번 7월 말에 금융감독원에서 너무 과열된 경쟁이다. 유사암의 한도를 너무 높이는 건. 그래서 보험업계에 유사암의 한도를 원래대로 일반적으로 진행했던 것처럼 일반암 진단금의 20%까지만 가입할 수 있도록 권고 조치가 내려왔습니다. 해당 내용은 신문 발췌를 한 내용인데요. 제가 지금 설명드렸던 내용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8월 1일부터 유사암 진단비는 일반암 진단비의 20%까지만 가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공지가 내려왔는데요. 이게 권고 내용이었기 때문에 아직 몇몇 회사에서는 일반암 진단금을 적게 가입하고 유사암 진단금은 일반암 진단금보다 많이 가입할 수 있는 몇몇 회사도 남아있긴 하지만 사실 이것도 8월까지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유사암 진단금을 왜 많이 가입해야 되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흔히 예전에 가입했던 암 진단금에서는 20%까지만 아까 가입을 한다라고 했는데 사실 그거보다 훨씬 더 적게 가입되어 있는 경우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암 진단금을 5천만 원을 가입을 했는데 실제 내가 보상받을 수 있는 갑상선암이나 제자리암이나 기타 피부암 경제성 종양은 100만 원만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이 아까 얘기했던 유사암이 갑상선암과 이런 소외감, 피부암 등이 발생률은 높지만 뭐 치료비가 적게 드는 암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왕지사 가입할 때 유사암의 한도도 좀 높게 가입을 하시는 거를 저희는 추천을 많이 드렸거든요. 가입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8월 달에 꼭 그 시기를 놓치지 않고 유사암의 한도가 적으신 분들은 유사암의 한도를 좀 높일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요즘에 이제 가장 뜨거운 내용들이 이제 수술비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실 저희가 진단금은 1회 지급입니다. 암 진단금, 뇌질환 진단금, 심장질환 진단금은 한 번 받으면 대부분 그 특약이 사라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수술비는 중복해서 지급되기 때문에 수술비를 가입을 잘 해놓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셨어요. 근데 요즘에는 회사별로 수술비의 내용들이 좀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회사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도 한 번쯤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 수술비는 그냥 질병 수술비 또는 상해 수술비라고 적혀져 있고 소액으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뭐 20만 원에서 뭐 50만 원 이 정도. 질병 수술할 때마다 어떠한 수술을 하던 간에 상관없고 질병의 크기나 뭐 이런 것들에 상관없이 20만 원에서 50만 원씩 매번 지급되는 수술비를 저희가 그냥 단순한 질병 수술비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종수술과 엔대 수술비가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종수술은 사실 생명보험사에서 많이 판매되고 있었던 수술비 특약인데 현재는 손해보험회사에서도 대부분 판매가 되고 있는 수술비 특약입니다.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1에서 5종 수술비가 많이 판매가 됐었고요. 요즘에는 1에서 7종 수술비 또는 8종 수술비까지도 판매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 사실은 우리가 시술을 보상해주는 회사 또는 수술만 보상해주는 회사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내가 가입해 있는 종수술은 어떤 상품이고 어떤 걸 보상해주느냐 이거는 사실 약관을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술도 보상이 되는지 아니면 수술만 보상이 되는지를 꼭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 게 요즘에 판매되고 있는 이 종수술비다. 또 하나는 급여 항목만 보상되는 건지 또는 비급여 모두 보상되는 건지도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회사별로, 상품별로 내용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내가 가입한 증권을 한번 꼼꼼하게 읽어보셔야 되고 내가 증권을 봤음에도 확인하기가 좀 어렵다 했었을 때는 가입한 회사 콜센터에 전화해서 이 부분 어떤 거냐면 아까 얘기 드렸던 급여, 비급여가 보상되는지 아니면 수술과 시술 모두 보상이 되는지 내 건 어떤 것만 되는지를 꼭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엔대 수술비입니다. 엔대 수술비는 회사별로 몇 가지 수술비라고 해서 내가 가입한 그 수술비 항목들만 보상해 주는 게 엔대 수술비인데요. 예전 상품들을 보면 뭐 7대 수술비, 16대 수술비 이렇게 좀 횟수가 보장되는 내용들이 좀 적게 가입이 되어 있었다면 요즘에는 뭐 119대 수술비, 112대, 131대, 120대 등등 해서 개수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이 엔대 수술비도 회사별로 연간 한 번만 보상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연간 3번만 보상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매회 지급된다든지 하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아까 전에 종수술과 마찬가지로 내가 약관을 한번 살펴본 후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판단하셔야 되고 모르시면 콜센터를 통해서 꼭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수술비에 대한 체크 포인트는 정리하면 보장의 범위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되고요. 보장 횟수 매회냐, 연간이냐, 한 번이냐, 또 비급여 보상 여부, 가입 금액의 한도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꼼꼼하게 한 번쯤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세 번째는 심장질환 특약들이 굉장히 강화되고 보장의 범위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굉장히 많이 얘기했던 것 중에 급성 심근경색과 허혈성 심장질환 특약에 대해서는 방송 도중에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거는 보장의 범위에 대한 차이인데요. 심장 혈관 중에 하나인 급성 심근경색이라는 질병이 발생했었을 때만 보상해주는 특약이 이 급성 심근경색 진단금입니다. 그거 말고 허혈성 심장질환 특약은 급성 심근경색도 포함하면서 심장의 혈관에 문제가 생겼을 때 진단 코드를 받게 되면 보험금이 지급
때는 보장의 범위가 심근경색보다는 넓은 특약을 저희가 허혈성 심장질환 특약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허혈성 심장질환 특약도 심장을 보상해주는 특약은 아닙니다. 허혈성 심장질환 특약은 심장 혈관에 문제가 생겼을 때 보상해주는 특약이기 때문에 요즘에는 8월부터는 대부분 회사에서 심장질환 진단금이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차이냐면 크기의 차이라기보다는 범위의 차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심장 질병 코드입니다. 급성 심근경색은 요 세 가지를 보상을 해줬습니다. 허혈성 심장질환은 심장의 혈관에 대한 것들까지도 보상을 다 100% 해줬던 특약이죠. 그런데 심장진단금은 또 뭐냐? 허혈성 심장질환까지도 보상을 하면서 심장 근육에 대한 문제가 발생했었을 때도 보상을 해주는 게 이 심장진단금 원투 진단금입니다. 그래서 심장에 염증이 생겼거나 심장이 비대해졌거나 아니면 부정맥이 생겼거나 하는 심장에 문제가 생겼을 때까지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게 이 심장질환 특약입니다. 그래서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이거나 아니면 심장질환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고혈압 환자, 당뇨 환자 같은 분들은 이 허혈성 심장질환 특약보다도 지금 판매되고 있는 심장질환 원투를 가입하시는 게 조금 더 보장의 범위를 넓혀 놓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또 하나는 요즘에 이제 가장 많이 또 핫 이슈가 되고 있는 8월부터 보편적으로 판매되고 있는 게 어떤 거냐면 이 산정특례 진단비 중에서도 뇌와 심장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일단 산정특례부터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산정특례는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건강보험 제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내가 암이나 뇌나 심장질환이나 희귀성 난치질환이 발생했었을 때 국가에서 이제 병원비를 쓰며 저희가 급여 항목과 비급여 항목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 급여 항목 중에서 95%를 건강보험공단에서 보상을 해주는 게 이 산정특례 제도입니다. 산정특례 제도에서는 암, 뇌혈관 질환, 심장질환, 중증 화상이라든지 아니면 희귀질환, 중증 난치성 질환 환자를 저희가 산정특례에 해당하는 질환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요. 보험회사에서도 이렇게 산정특례를 제도에 내가 해당하는 질병이 발생했다라고 한다면 뇌혈관과 심장질환 특약을 중복해서 보상해주는 특약을 만들어낸 거죠. 이게 일반적인 뇌혈관이나 허혈성 심장질환 환자들 진단금액 범위보다도 산정특례의 범위가 훨씬 더 넓기 때문에 내가 진단금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높은 게 이 산정특례 진단금의 제도이고 또 하나는 중복해서 지급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특약입니다. 모든 보험회사에서 현재 판매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인 보험회사 중에서도 건강체 보험회사에서만 지금 특약이 판매가 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만성질환 약이나 아니면 다른 수술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건강체 보험이 가입이 가능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새로 보험을 가입하실 때는 이 산정특례 진단금을 꼭 한번 챙겨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 산정특례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자면 이 뇌혈관과 심혈관 산정특례는 62개입니다. 그러니까 산정특례를 받을 수 있는 진단의 코드가 62개라는 얘기고요. 그냥 일반적으로 보험회사에서 판매되고 있는 뇌혈관과 허혈성 심장질환의 진단금 코드는 32개입니다. 약 2배 정도 받을 수 있는 질병의 코드들이 많기 때문에 산정특례 진단금을 가입하시면 훨씬 더 보험의 범위가 넓게 가입이 되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중복 보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훨씬 더 혜택이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중복 보상이 가능하고 산정특례는 어떤 경우에 받는지 한번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건 네이버에 누군가가 M포탈에서 이제 질문을 했던 내용이에요. 어떤 분이 심근경색으로 스텐트 삽입 시술을 2회 받았습니다. 그 전에 협심증 치료를 받았던 이력도 있고요. 현재 심근, 심장의 근육이 손상되어 있고 심장 윗부분의 근육이 얇아져 수축 시에 모양이 완만하게 둥글지 않고 일그러진 형태를 보인다고 진단받았습니다. 스텐트 시술을 받은 지 3년 정도 경과했는데 이전에 없던 빈맥 증상이 생겼습니다. 맥박이 100에서 115를 계속 유지하려고 혈압계에서 계속 부정맥 감지를 하고 있습니다. 심근경색 치료 후 빈맥이 흔하게 나타나는 증상 중 하나인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이었는데 현재 이분이 예를 들어서 산정특례 제도 심장질환 특약을 가입했다면 어떻게 진단금을 받게 되냐면 자, 산정특례 진단비 신장을 받았고 보장 횟수는 계속 연간 1회를 지급해주는 특약입니다. 처음에 협심증 진단 받았을 때 2천만 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또 급성심근경색 진단을 받았기 때문에
2천만 원을 받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빈맥 증상이 발생했기 때문에 또 2천만 원을 받게 됩니다. 실제 진단금은 2천만 원을 계속 가입을 했지만 중복해서 연간 1회 한도로 계속 지급을 하기 때문에 진단을 받을 때마다 중복해서 계속 받을 수 있는 특약이 이 산정특례 제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8월부터 납입 면제 조건이 굉장히 강화된 상품들이 많이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납입 면제라는 건 어떤 거냐면 생명보험사에서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손해보험회사에서 종합보험에서 많이 판매되고 있던 특약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보험료 납입 기간 중에 피보험자 그러니까 보험 혜택을 받는 분이 특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했었을 때 보장보험료 납입을 면제해 주는 걸 저희가 납입 면제라고 합니다. 쉽게 표현하면 내가 보험을 잘 납입을 하고 있는데 중증 질환인 암이나 뇌나 심장 질환이 발생하면 차후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고 보험의 납입을 끝내고 남은 혜택만 받는 걸 저희가 납입 면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모든 보험회사가 그런 건 아니지만 이번 8월부터 일부 보험회사에서 원래 성인보험의 기준으로 봤었을 때는 납입 면제가 흔히들 일반 암만 납입이 면제가 됐고요. 그다음엔 뇌졸중, 뇌출혈과 뇌경색이죠. 뇌졸중 그리고 심장에서는 급성 심근경색, 심장 혈관이 막혀서 심장이 괴사하는 급성 심근경색만 납입이 면제가 됐었는데 요즘에 성인 보험에서도 뇌혈관이 납입이 면제가 된다거나 또는 허혈성 심장 질환까지도 납입이 면제가 되는 상품들이 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왕 가입하는 보험이라면 일반적인 납입 면제보다는 납입 면제 혜택이 조금 더 많은 상품을 가입하시기를 저희가 추천을 드리는데요. 이유는 이렇습니다. 허혈성 심장질환과 급성심근경색의 환자의 수가 좀 다릅니다. 당연히 급성심근경색보다 허혈성 심장질환의 보장 범위가 더 넓기 때문에 많은 분들을 이제 질병의 코드를 더 많이 담고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급성심근경색보다 허혈성 심장질환이 발생률이 8.2배 정도가 진단금 지급률이 더 높습니다. 다시 말하면 납입이 면제될 수 있는 확률 또한 동일하게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납입 면제 혜택이 조금 더 강화되어 있는 상품을 가입하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금 8월에 가장 핫한 이슈인 보험 상품들의 내용과 특약과 그리고 변경된 제도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다음에도 이런 변경 제도가 있을 때에는 다시 한번 방송을 통해서 안내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사암도 암인데 축소 소식을 들으니까 덜컥 겁이 나더라고요. 하루빨리 손을 써봐야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뭐 그 밖에 수술비, 산정 특례 진단비까지 정말 꼼꼼하게 짚어주셨는데 오늘 이렇게 좋은 강의 준비해주신 우리 구중환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강의 내용 또 핵심만 모아서 정리해봤으니까요.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인생 설계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현명한 선택이 되겠죠. 오늘 그 선택에 도움을 주실 두 분 자리에 모셔봤습니다. 김동희 전문가님 그리고 정순균 전문가님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또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지 첫 번째 주제부터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주제는 출산 전 신혼부부 보험입니다. 인생에는 여러 터닝포인트가 있죠. 가장 큰 변화가 사회로 나가 직접 돈을 번다는 것이겠고 또 다른 터닝포인트는 결혼이나 출산이 될 수도 있을 텐데요. 어떻게 새롭게 구성해 볼 수 있을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로운 가족이 생긴다라는 건 보험 전략도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뜻이 될 수도 있겠죠. 오늘 주제를 선택해 주신 이유부터 짚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출산을 앞둔 그 남편에 대한 그 부부인데요. 그 남편에 대한 오늘 좀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해요. 살면서 보통 이제 건강하게 잘 지내다가 이때까지 아픈 적이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이다 보니까. 근데 살면서 이제 보험이라는 부분이 이제 부모님께서 가입을 해주신 케이스들이고 이때까지 그 부분을 이제 살펴보지 않다가 막상 이제 새 생명이 자리 잡고 본인들도 이제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한번 이제 의뢰를 받았고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과정 속에서 현재 가입 상태가 좀 의구심이 좀 많은 부분이 있었기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짚어드리고 그다음에 부모님과도 같이 얘기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진행하면서 좀 바꿀 부분들을 바꿔드리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네, 아들에서 가장이 되는 사람에게 맞는 보험은 또 어떤 게 있을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 만나보셨을까요? 네. 의뢰인은 36세 새신랑이고요. 그다음에 태아보험을 알아보는 중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본인의 보험도 점검의 필요성을 느껴서 문의를 주셨는데 모든 보험은 이제 부모님이 가입시켜 주신 상태였고요. 고민 없이 유지했었는데 전문가가 보기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상한 부분이 있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부모님하고도 내용에 대한 상의를 좀 했었고 그걸 이제 실감 보험료를 절감하면서 제대로 가입시켜드린 그런 케이스인데요.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구체적인 가입 사례도 함께 짚어주시죠. 네, 자료 살펴볼게요. 일단 A선 보고요. 건강보험이고 갱신형이었습니다. 주요 보장 내용은 질병 수술비 20만 원, 그다음에 상해 수술비 20만 원, 질병 상해 입원 일당 4일부터 180일까지가 3만 원, 그다음에 응급실 내원비 비응급의 경우 3만 원, 응급실 내원비 응급의 경우 3만 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총 납입 보험료는 15,890원이고 20년마다 갱신되는 보험입니다. 살펴보시면은 수술과 입원, 응급실 이용 시 굉장히 유용한 보험이고요. 갱신형이라 아쉬운 부분은 좀 남지만 그래도 저렴한 가격과 또 단기 갱신이 아닌 20년짜리 갱신이기 때문에 주보험의 격가지 역할로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어 보입니다. 자, 두 번째 자료 보실게요. 비생명의 CI 통합보험입니다. 질병 사망 2,500만 원, 상해 사망 2,500만 원, 그리고 암 진단금 1,500만 원, 뇌출혈 진단 1,000만 원, 그다음에 급성 심근경색 진단 2,50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총 납입 보험료 예시로 봤을 때는 84,127원입니다. 20년 납입하고 100세 만기인데 특약들은 80세에 만기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사망보험금 2,500만 원, 암, 뇌, 심장 진단금 자체가 책정된 CI 보험인데요. 다만 암의 경우에는 일반 암에 소외감이 포함되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리고 소외감이라고 하는 부분은 남녀 생식기암과 그 대장 전망내암 부분인데 뇌심 같은 경우에는 범위가 작은 뇌출혈과 급성 심근경색의 범위였습니다. 또한 특약의 보장기간 자체가 80세로 만기로 잡혀 있기 때문에 현재 36세 남성이 보기에는 100세까지 장수를 누릴 수 있을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설계 의도점이 좀 잘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정확히 짚어드렸고요. 세 번째 자료 보실게요. 시화재 상해보험입니다. 상해 사망 1억 원, 질병 고도장애 1급부터 2급 100만 원, 질병 중증장애 1, 2, 3급 2천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상해 고도장애는 80% 이상부터 1,000만 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납입보험료는 3만 원, 20년 납입 90세 만기로 잡혀 있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해 특화보험입니다. 주보험에 충분히 넣을 수 있는 부분이고 특약의 발생 확률이 워낙 작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보험료 자체로 볼 때는 5천 원 미만으로도 볼 수 있는 보험일 수도 있는데 최소 보험료 3만 원에 맞춰 가입한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일단 이렇게 세팅이 돼 있고요. 이 부분은 수정이 필요해 보일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자료 보시겠습니다.
D화재 상해보험입니다. 주요 보장 내용은 상해 사망 및 고도 후유장애 2천만 원, 상해 입원 수술비 30만 원, 상해 흉터 복원 수술비 500만 원, 충수염 수술비 10만 원 갱신형이고요. 상해 중환자실 입원 일당 갱신형으로 10만 원입니다. 보험료는 11만 원에 맞췄고요. 그다음에 20년 납 100세 만기 일부 갱신형으로 잡혀 있는데요.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도 역시 상해보험으로 잡혀 있는 부분이고 확률적으로 굉장히 좀 빈번하게 일어나는 부분이 아니라 좀 그런 부분 자체가 좀 작게 잡혀 있는 부분이라 11만 원이라는 보험료를 납부하기에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특약을 살펴보면서 이 보험료를 납부해야 될 상황은 아니라고 좀 생각을 했고요. 충분히 잘 가입할 수 있는 종합보험 안에 이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으면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보험인데도 마찬가지로 아까 봤던 3만 원짜리와 또다시 상해보험 자체가 11만 원짜리 이런 부분들은 좀 많이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 보시겠습니다. 이화재 질병보험입니다. 상해 사망 100만 원, 당뇨병 진단비 300만 원, 이거는 당화혈색소 7.5% 이상,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당뇨병 진단비, 당화혈색소 6.5% 이상이 200만 원, 그리고 만성 당뇨 합병증 진단비 1,000만 원, 만성 신장질환 4기 이후에서 5기 진단비 5천만 원이고요. 납입보험료는 11만 6,640원입니다. 15년 납이고 15년 이후에는 만기가 되어서 소멸되는 보험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당뇨 특화보험이고요. 가족력이 있으신 분께서 가입하면 좋은 보험입니다. 특히나 이제 집에 가족력이 당뇨가 있으시다면은 꼭 필요한 보험이 되시겠죠. 다만 이제 15년 만기형의 보험료가 12만 원이랑 가까운 부분은 좀 아쉽고요. 주보험 자체가 만약에 잘 잡혀 있는 상황에서 그 곁다리 보험으로 이 보험을 가져가는 부분은 좋겠지만 현재 지금 보시는 자료가 마지막이고요. 어찌 보면 주보험 자체가 아예 없는 상황에서 이런 보험료들이 너무 납입되는 부분들은 조금 어폐가 좀 있다고 보입니다. 네. 가입한 구체적인 사례를 이렇게 만나봤는데요. CI 보험 같은 경우에는 소외감 내용이 빠져 있어서 아쉽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보장 기간도 짧았고 또 그 밖에 상해보험도 11만 원 대비 아쉬운 보험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죠. 게다가 지금 건강한 상태인데 주보험 없이 당뇨에 특화된 보험을 갖고 있는 것도 굉장히 의아스럽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이분 같은 경우엔 이제 가장으로서 어떤 해결책이 필요할까요? 일단은 리모델링 이전에 조율과 방향 제시를 좀 해드리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현재 너무 상해에 집중돼 있다거나 아니면은 너무 이제 뜬금없이 당뇨만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은 좀 수정이 필요한데 그 이전에는 일단은 가장 중요한 부분은 조정과 정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부모님과 상의를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보험 자체를 부모님께서 들어주셨기 때문에 그분의 어떤 의견도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 부분도 중요하고 아까 제가 5가지를 말씀드렸는데 5가지 중에서 A와 B의 경우는 그래도 어느 정도 납득이 갔습니다. 근데 C, D, E 같은 경우에는 가입 이유와 보험료가 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가입 당시 정황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모님하고 상의하는 부분이 좀 필요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험의 가입 방법과 가져가야 될 앞으로의 그 기둥, 그런 부분들을 긴 시간 좀 설명을 좀 드리면서 왜 이걸 이렇게 바꿔야 되고 이 기둥을 좀 세워야 되는지 좀 말씀을 드렸더니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시면서 분명히 바꿀 부분이 필요하겠구나라고 좀 인식을 하셨던 부분이 있었고요. 먼저 일단은 바꾸기 전에 그 작업 먼저 하는 게 제일 중요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일단은 현재 아까 5가지 말씀드렸던 게 총 보험료가 35만 6,657원입니다. 충분히 잘 가입하고도 남았을 보험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방향 제시가 잘못되다 보니까 이 부분은 좀 턱없이 부족한 부분이었고요. 일단은 리모델링의 우선순위는 저는 주보험을 먼저 좀 세워드리고 싶었어요. 주와 부가 있다면은 주는 질병에서 오는 부분 혹은 상해에서 오는 부분에 대해서 메인으로 좀 설정할 수 있는 부분과 그다음에 일단은 그 부분 자체를 최우선 순위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기가입 중인 부보험들을 가족력과 함께 한번 체크해 볼 필요도 있었고요. 자, 그래서 일단은 제가 좀 세팅한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료 한번 보실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A손보는 지금
수술이나 입원이나 응급실 자체가 굉장히 잘 잡혀 있고 가격도 저렴하고 또 20년 갱신형이다 보니까 사실은 젊은 친구들한테는 갱신형을 제가 권해드리는 않는 부분이지만 이 자체는 워낙 그 짜임새가 잘 짜여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두고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이건 좀 유지하기로 좀 마음 먹었습니다. 두 번째 자료 보겠습니다. 제가 주보험을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주보험을 잡아주고 싶었고요. 그 주보험에 대한 내용이 다음과 같습니다. 가손해보험 통합보험이고요. 이번에 이제 신규 보험입니다. 암 진단비 3천만 원, 소외감 진단비 2천만 원, 계속받는 표적항암 약물 허가 치료비 8천만 원, 질병 후유장애 3%부터 100%까지 3천만 원, 수술과 종수술은 수술 같은 경우에는 30만 원, 종수술은 10만 원부터 1천만 원까지 보장받는 부분이고요. 여기에 이제 배상 책임이 없었는데 배상 책임도 넣어드렸습니다. 또한 뇌 심혈관 질환 진단과 수술 비용을 포함해서 진단비 2천만 원, 수술비 2천만 원에서 각각 4천만 원을 받을 수 있게 세팅을 해드렸고요. 총 납입보험료는 13만 5,821원입니다. 일단은 제가 주보험을 만드는데 굉장히 좀 주력을 했고요. 주보험을 저렴한 가격에 짜임새 있게 집어넣는 부분에 좀 신경을 많이 썼고요. 종합보험이라는 타이틀에 걸맞는 가장 넓은 범위를 보장할 수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표 보실게요. 일단 지금 이렇게 진행하면서 아까 애매했던 비생보, C손보, D손보, E손보 같은 경우를 좀 정리하면서 그 보험료에 대한 부분들을 좀 줄여드렸고요. 지금 보시면은 A손보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 가손보가 새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원래 납입보험료는 35만 6,657원 대비해서 20만 4,946원이 감소해서 총 현재 납입보험료는 15만 1,711원이 되었습니다. 일단 추후 보장성 보험을 추가 가입할 필요 없는 최적의 제한을 드렸고요. 절감된 20만 원가량의 금액은 아이를 키우는 육아 비용에 사용하거나 가장으로서 새로 태어날 아이의 가족을 지키기 위한 사망보험금 위주로 준비할 수 있는 기반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는 게 이번 그 핵심 플랜이었습니다. 네, 보험료를 절반 이상 줄였음에도 기존에는 보조 역할만 하는 보험들만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주보험이 생겼죠. 게다가 보장 내용도 사실 기존보다 아쉬울 내용이 없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제시해 주셨던 이 해결책 이외에 주의사항이 있다면 어떤 게 더 있을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가입 의도와 보험료가 이해되지 않았던 C, D, E를 지인을 통해 가입하신 보험이라는 거를 이제 부모님을 통해서 얘기를 들었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이런 것 같아요. 보험은 지인을 통해서 가입하는 경우는 굉장히 많지만 결국에 질병이나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은 그 모든 책임은 나 자신이 져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내가 결정한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라서 물론 지인을 통해서 가입하신 부분은 소중하고 좋은 부분이지만 결국에는 자기가 체크해야 될 부분과 그다음 또 부모님이 가입해 주신 부분이라서 부모님과 상의할 부분도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네, 늘 강조되는 문제이지만 이 지인을 통해서 보험을 가입하게 되더라도 본인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늘 자신에 대한 상황을 늘 인지해서 올바른 전략을 세우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주제도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두 번째 주제는 보장 범위 확인입니다. 최근에는 워낙 건강검진도 잘 받고 운동과 식단을 통해서 관리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보험도 꼼꼼하게 전략을 세워서 가입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텐데요. 그만큼 기존 보험을 점검해서 보장 범위를 다시 확인해보는 전략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의료 트렌드가 변화하다 보니까 내 보험은 이런 내용들을 잘 담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주제를 선택해 주신 이유부터 짚어주시죠. 예, 앞서 말씀해 주셨지만 예전보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어떤 꾸준한 운동이나 식단 관리를 통해서 본인 그 건강을 체크를 하고 또 건강검진을 통해서 주기적으로 본인 건강을 확인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건강검진을 하는 기본적인 목적은 질병을 조기에 발견해서 예방하고 치료해서 완치할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건강검진인데요. 질병을 조기에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장의 범위를 벗어나서 치료비를 추가적으로 납입해야 된다면 보험을 가입한 목적에서는 약간 벗어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보장 범위에 대한 부분을 체크를 한번 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병을 조기 발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안타까울 것 같아요. 우선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가 있었는지부터 짚어주시죠. 예, 저 이번에 소개드릴 사례는 그 40대 후반 직장인 남성이었는데요. 40대 초반에 그 아는 분 소개를 통해서 보험을 가입했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실비보험만 가지고 있어서 그 소개받은 분에게 설명을 들었을 때 여러 가지 질병을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이라고 이야기 들었고요. 근데 현재 이제 40대 후반이 됐는데 납입하는 보험료가 40만 원이 넘어가고 그래서 보험료에 대한 부담도 있고 어떠한 보장을 받는지 정확히 좀 확인을 받고 싶다고 해서 상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기존에 가입했던 그 보험 사례도 함께 짚어주시죠. 예, 우선 그분께서 가입했던 보험 사례 첫 번째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A생명의 종신보험을 가입하셨고요. 그 일반 사망이나 상해 사망에 대해서 각 4천만 원에 대한 보험금 자체가 보장이 우선은 돼 있었고, 우선 뇌출혈이랑 급성 심근경색에 대해서 각각 2천만 원씩에 대한 보장 진단금이 돼 있었고요. 그다음에 뇌혈관이나 허혈성 심장질환 약간 범위가 넓은 부분에 대해서는 진단금 자체가 한 200만 원 정도 형성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뇌혈관이나 허혈성 진단에 대한 수술에 대한 부분 4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암 진단은 3천만 원. 그다음에 상해와 질병, 그 종수술비 1종에서 5종까지 수술을 각각 최대 200만 원 정도에 대한 수술 비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었고요. 20년나 100세 만기 기준으로 납입보험료는 월 23만 5,632원, 23만 원이 넘어갔는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실질적으로 그 뇌출혈이나 급성 심근경색이라는 약간 범위가 좁은 부분에 대한 진단금은 2천만 원 정도 형성이 돼 있지만 뇌혈관이나 어떤 허혈성 심장질환 범위가 넓은 부분에 대해서는 진단금이 조금 좁은 부분이 좀 아쉬웠습니다. 다음 자료 보겠습니다. 네. 예. 다음 같은 A생명에서 암보험을 가입하셨고요. 일반 암과 급성 심근경색에 대해서 각각 3천만 원씩 보험을 진단을 가입을 하셨고 20년나 100세 만기로 가입하셨는데 납입 보험료는 14만 8,618원. 두 가지 진단만 갖고 있었는데 보험료가 좀 높은 편으로 확인됐습니다. 예, 다음 자료 보겠습니다. 네. 비화재에서 기존에 갖고 이 보험 앞에 A생명 가입하시기 전에 갖고 계셨던 보험인데요. 비화재 건강보험으로서 상해 질병 사망에 대해서 각각 2천만 원씩 보장이 돼 있었고 일반 상해 후유장에 2천만 원, 화상 골절 진단에 대해서 20만 원, 그다음에 인공관절 수술비 100만 원, 그리고 실손 의료비는 입원에 대해서 5천만 원, 그 다음에 통원 25만 원, 약제비 5만 원에서 월 납입보험료는 46,440원으로 20년나 100세 만기로 갱신형이긴 하지만 비교적 짜임새 있게 가입됐다고 확인이 됐습니다. 네, 기존에 가입했던 내역을 함께 살펴봤는데 매달 현재 42만 원이 넘는 돈을 보험료로 지급을 하고 계셨다라고 보이는데 그렇다면 이에 맞는 보장 범위가 필요한 거잖아요. 이번 예. 같은 경우에는 해결책 어떤 게 필요할까요? 예, 우선 요 세 가지 보험을 봤을 때 우선 첫 번째 문제점은 앞서 첫 번째 구중환 전문가님께서 얘기하셨지만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보다는 좀 보장 범위가 넓은 심장 질환 진단에 대한 준비가 좀 필요했었고요. 두 번째는 혈관 질환의 수술 치료비에 대한 준비가 적게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암 치료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필요한 항암 치료비에 대한 부분이 준비가 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분 같은 경우는 해결책 어떤 게 필요할지 또 구체적으로 자료와 함께 짚어주시죠. 예, 자료 보시겠습니다. 네. 우선 기존에 그 생명보험이 있던 부분 자체가 보험료가 40만 원 이상 넘게 나갔었고요. 그래서 우선은 시손해보험 종합보험으로 보장을 준비해 봤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일반암 진단 5천만 원, 그다음에 유사암 진단 3천만 원,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표적 항암 약물 치료비에 대해서 8천만 원, 그다음에 항암 세기 조절 방사선이나 항암 양성자 방사선도 각각 2천만 원씩. 그리고 일반암 수술이나 유사암 수술도 일반암 수술 500만 원, 유사암 수술 200만 원. 다음 자료 보시겠어요? 네. 그다음에 그 뇌혈관이나 심장 질환에 대해서도 각각 2천만 원. 그다음에 주요 심내 5대 혈관 질환비에 대한 수술비도 1,000만 원씩. 그다음에 질병 수술은 30만 원, 상해 수술 100만 원. 다음 자료 보시겠어요?
그다음에 질병 1에서부터 5종까지는 최대 2천만 원. 그다음에 상해 1에서 5종 수술에 대한 부분도 최대 1천만 원까지. 그다음에 골절 치아 제외한 부분은 30만 원, 골절 진단 치아 포함은 20만 원, 그다음에 화상 진단은 50만 원. 그다음에 인공관절 치안 수술회 같은 경우는 연간 1회에서 100만 원. 그다음에 다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상해 후유장애는 3%부터 100%까지 1억 정도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20년나 100세 만기로 25만 6,383원 정도 보험료가 납입이 됐고요. 어떻게 보면은 전체적인 3대 진단비나 입원이나 수술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드렸습니다. 다음 자료 보시겠습니다. 이 부분은 기존에 갖고 있어 비화재 건강보험은 실비 포함해서 짜임새 있게 구성됐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계속 유지하는 부분으로 확인했고요. 그래서 리모델링 전 보험료는 새 보험 합쳐서 42만 681원, 42만 원이 넘어갔었는데 리모델링 후 보험료는 현재 두 보험 합쳐서 30만 원 정도 되고요. 실질적으로 보면 한 10만 원 정도를 좀 더 낮춰드린 것 같습니다. 네, 해결책 이후에 이제는 30만 원 정도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면서 기존보다 훨씬 더 넓은 보장 내용들을 갖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제시해 주신 이 해결책 이외에 주의사항이 있다면 어떤 게 더 있을까요? 예, 어떻게 보면 보험을 가입하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 본인이 가입했던 보장 내용을 기억하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사람도 시간이 흐르면은 주변 어떤 건강이나 주변 환경도 많이 바뀌듯이 보험 자체도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새로운 보장 자체를 해주는 보험이 생기거나 아니면 기존 보장보다는 범위가 넓은 보장들이 생기고 있는데요. 상담 받으신 분 같은 경우도 본인은 뇌혈관이나 심장 질환에 대한 진단금이 충분히 준비되었다고 생각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갖고 계신 보장의 그 범위도 약간 좁은 부분도 있었고요. 보장의 크기도 굉장히 낮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한 그 혈관 질환 같은 경우는 혈관 수술을 했을 때 여러 차례 수술을 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수술비는 꼼꼼히 좀 더 넉넉하게 가져가야 되는데 이 부분이 좀 부족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가입해서 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무엇이든 영원한 건 없겠죠. 처음 가입을 할 때는 분명 완벽한 전략이었어도 시간이 지나고 상황이 바뀌고 또 의료 기술이 발전하게 된다면 새롭게 추가되는 내용도 있기 마련이니까요. 시기별로 보험을 점검해서 또 유연하게 대처하는 방법도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참고로 금일보험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이어서 검색어 Q&A 시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현재 이 시점 가장 뜨거운 보험 키워드에 대한 궁금증을 스피디하게 풀어보는 시간이죠. 첫 번째 궁금증은요. 질병으로 인한 장애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특약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일단 아는 사람만 가입한다는 질병 후유장애 3%부터 100% 특약인데요. 장애라는 말 때문에 아무래도 인식 자체가 나한테 해당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 부분을 회피하는 부분도 계실 거고요. 그리고 이 특약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건강한 사람만 가입할 수 있는 특약이기도 합니다. 일단 간단하게 좀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릴게요. 계산하기 쉽게 이 특약 자체에 가입을 1억이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그 가입했다고 생각하고 이제 예시를 좀 들어드리겠습니다. 보통 이제 영구치 5개 이상 결손부터 5%에 해당이 됩니다. 1억의 5%는 500만 원이니까 500만 원이 바로 지급이 됩니다. 또한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하죠. 디스크를 얘기하는 부분인데요. 디스크는 10%에 해당이 됩니다. 결국 1억의 10%는 1,000만 원이 됩니다. 또한 인공관절 같은 경우 이제 그 노화가 되시면 이제 나이가 드시면서 인공관절을 이제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보통 한쪽 다리 20%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한쪽 다리만 하는 게 아니라 한쪽 다리만 우선 하시더라도 시간이 좀 지나게 되면은 다른 쪽 다리도 하시게 될 텐데요. 한쪽당 20%다 보니까 이제 2천만 원, 양쪽 다리도 하시게 되면 4천만 원에 해당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유용한 보험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말씀드린 예시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서 많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드렸는데 혹시 암 진단 혹은 암 진단 이로 인해서 수술을 할 경우에 그 일부 절제하는 부분도 이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절제율에 따라서 또다시 또 아까 얘기했듯이 퍼센테이지에 따른 진단금이
지급이 되다 보니까 매우 유용한 특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한 번 지급하고 끝나는 부분이 아니라 일회성 진단금이 아니라 각 부위에 따라서 1억씩 설정된 부분이다 보니까 매번 지급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앞으로 혹시라도 나이가 들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한 특약은 굉장히 유용할 거기 때문에 꼭 챙기셨으면 하는 부분이 제 바람입니다. 네, 질병장애 관련 특약이 있다라고 하니까 만약에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든든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궁금증도 만나볼게요. 이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과 심장질환 진단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예, 방송 초반에도 한번 나왔는데 어떻게 보면 복습하는 느낌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혈성 심장질환과 심장질환 진단의 차이점은 허혈성 심장질환이 심장 질환 범위가 넓어서 그 안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질병이 생기게 되면 병원에서 기본적으로 질병 코드를 부여를 받게 되는데 I20부터 I25까지를 허혈성 진단에 대한 코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거는 협심증, 급성 심근경색, 후속 심근경색, 급성 심근경색에 대한 현존의 합병증, 기타 급성 허혈성 심장 질환, 만성 허혈성 질환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은 허혈성 심장 질환에서 제외되는 심장 질환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인공소생에 대한 심장 정지, 아까도 나왔지만 빈맥, 심박세동, 그다음에 요즘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기타 심장 부정맥, 심부전 등이 있는데요. 특히나 질병 코드 I49에 해당하는 심장 부정맥의 경우는 심장 질환 진단에서 제외돼서 따로 특약을 가입해야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확인을 하시고 본인의 보장 내용이나 보장 범위를 확인하시는 분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앞서 강의에서도 짚어주셨지만 이렇게 또 한 번 이야기를 해주시니까 정말 복습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잘 기억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 들고요. 다음 궁금증도 만나볼게요. 이 표적항암이라는 말이 정말 최근에 핫 이슈죠. 이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정확하게 어떤 걸 뜻하는 걸까요? 아까 정승균 전문가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제 고객들을 제안 드리면서 이 부분을 같이 넣어드렸는데요. 좀 간단하게 좀 설명드릴게요. 2021년까지만 해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좀 까다롭다고 해서 사람들이 좀 기피하는 특약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2022년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포괄숙과제라는 부분이 도입되면서 급여 항목에 해당하던 2군 항암제 치료제가 전부 비급여 항목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표적 치료가 가능했던 고급 암 치료들의 부담이 매우 커지다 보니까 지금 이 특약이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이슈가 됐는데요. 좀 쉽게 설명드릴게요. 일반적인 항암 치료는 보통 장기의 많은 부분들이 손상되기 때문에 항암 치료에 대한 부작용이 매우 큰 편이지만 표적 항암 치료 같은 경우에는 암 세포만 딱 가서 이제 파괴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치료가 가능한 환자는 발생한 암세포만 타격이 가능하게 몸에 무리한 부담이 없이 치료가 가능한 기술입니다. 이 기술이 적용되는 부분은 표적 항암제와 내 몸이 맞아야 되는 조건이 있긴 하지만 부작용 없이 치료가 가능한 신기술이다 보니까 특히 급여 항목에서 이 치료를 받는 부분들은 굉장히 좀 유용했었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한 번 주사하는데 굉장히 좀 많은 비용이 들고 하다 보니까 급여 항목이었을 때는 한 20-30만 원 정도만 내면 주사를 맞을 수 있는 부분이었지만 지금 자체는 500만 원, 600만 원 한 번 주사 맞는데 그 정도 비용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 특약이 꼭 필요한 시대가 지금 온 것 같습니다. 치료 방법은 주사 1회로 종료되는 부분이 아니라 사이클대로 맞아야 되기 때문에 1년에 6회 혹은 12회 정도의 사이클을 맞다 보면은 기본적으로 받았던 암 진단금 자체는 부스러질 정도로 아예 없어질 정도로 굉장히 좀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인데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받쳐주기 위한 게 표적 항암 치료 관련된 특약이고요. 또 조금 더 살펴보면은 그냥 표적 항암 치료 특약만 있는 게 아니라 계속 받는이 앞에 붙는 부분이 있습니다. 계속 받는이라는 거는 1회 진단금을 먼저 지급을 하고 매 해마다 계속 치료를 받는다면은 그 진단금의 10분의 1을 지급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한 보험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인생설계 원픽부터 검색어 Q&A까지 궁금증 해결해 봤는데요. 오늘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참고로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했던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도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인생설계 원픽은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또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다시 보기가 가능하니까요. 다시 보시면서 놓쳤던 부분들 꼼꼼하게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